안녕하세요. 요즘 투자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지금 채권 사도 될까? 이 주식 괜찮을까? 이런 단편적인 질문들 말이에요.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히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똑똑한 투자 시스템, 즉,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채권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소중한 첫 투자금 1,000만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나만의 국가 대표팀을 만드는 방법까지, 마지막엔 과열된 시장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즘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2020년, 그때 그 동학개미 운동 시절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이 그때와 같을까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요즘 투자 열풍 2020년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2020년하고 지금은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제로였죠? 돈이 그냥 넘쳐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금리 꽤 높잖아요. 그리고 2020년은 주가가 폭락한 직후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하지만 진짜 정말 중요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투자자 자신입니다. 그때는 정말 처음 주식해보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분들은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회복까지 한 사이클을 다 겪어본 훨씬 똑똑하고 노련한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린다는데 그럼 지금 채권 사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의 대답은 시원하게 예스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게 맞아요.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냐면요. 첫째, 우리나라 금리가 이미 미국보다 낮아서 미국이 내린다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 내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둘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시장은 정말 똑똑합니다. 아, 앞으로 금리 내리겠네 하는 그 기대를 이미 지금 채권 가격에 다 반영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이미 시장에 녹아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채권의 위험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채권이 뭔지 머리에 딱 박히실 거예요. 채권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도에 낄 수 없는 고정금리 정기 예금이다. 딱 이 한 문장이면 끝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머리에 넣으면 왜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게 채권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연 3% 이자를 주는 10년짜리 채권을 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장 금리가 올라서 은행에서 연 5%짜리 예금을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3%짜리 채권은 갑자기 매력이 뚝 떨어지겠죠? 만약 내가 이걸 만기 전에 팔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왜 3%짜리를 제값 주고 사? 은행 가면 5% 주는데? 라고 할 겁니다. 결국 저는 손해를 보고 싸게 팔아야만 하는 거죠. 바로 이 표현이 딱입니다. 더 낮은 금리로 10년 동안 저주를 받는다. 시장 금리는 5%로 올랐는데 나는 3%에 꼼짝없이 묶여있는 이 기분. 이게 바로 어설프게 금리 예측해서 특히 만기가 긴 장기 채권에 투자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채권 하나 고르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모은 분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 하나 잘 고르는 게 답이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은 정말 명쾌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처음부터 포르쉐를 사면 안 된다. 연습용 중고차부터 몰아봐야 한다. 여러분의 첫 투자금 1,000만 원은요. 그걸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돈을 굴리기 위한 운전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가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차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수업료를 내는 과정입니다.
목표는 돈을 최대한 불리는 게 아니라 투자가 뭔지 배우고 경험하는 학습 그 자체에 있어야 해요. 이 마음가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그 운전 연습, 그 학습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 전략입니다. 어떤 선수 한 명을 콕 집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되는 겁니다. 감독으로서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겁니다. 첫째, 선수를 넓게 스카우트하는 거예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ETF를 조금씩 다 사보는 거죠. 둘째, 이 선수들을 데리고 2, 3년 동안 평가전을 치르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상승장일 땐 누가 잘 뛰고 하락장일 땐 누가 잘 버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선수의 특징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에 나만의 베스트 11, 즉 장기적으로 함께 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겁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겪어보는 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을 뽑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팀은 이 세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첫째, 주식, 채권, 금처럼 아예 종류가 다른 선수들을 뽑는 자산 분산. 둘째, 한국, 미국, 유럽, 중국처럼 다양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모으는 지역 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 달러처럼 다른 돈을 쓰는 선수들을 영입하는 통화 분산.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쪽이 무너져도 팀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왜 팀에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장주라는 공격수는 상승장에서 아주 높이 날아오르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심하게 곤두박질 칩니다. 반면에 가치주라는 수비수는 상승장에선 좀 답답하게 천천히 오르지만 하락장에서는 든든하게 우리 팀의 골문을 지켜주죠. 이 둘의 움직임을 직접 내 돈으로 경험해보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균형 잡힌 팀을 만드는 최고의 훈련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끔 시장이 미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모든 게 다 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즉 포모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바로 이 에브리싱 랠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브리싱 랠리는요,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특히 빚을 낸 돈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때 발생합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땅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어디가 웅덩이고 어디가 평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자산 가격이 그냥 둥둥 떠오르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착각이죠.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어린이날 에버랜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 서느라 시간 다 보내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몰려서 이게 좋다 하고 외치는 곳에서는 특히 빚까지 내서 따라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화려한 파티만을 위해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시끄러운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숙취로 고생하는 그 아침까지도 버텨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나요? 지금의 흥분과 열기를 넘어서 내 전략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